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김도영 본부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라는 ETF 컨설팅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평소에 우리 미주부님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실제로 뵈니까 정말 눈이 부시게 미남이셔가지고 네, 눈에 시력을 잃을 정도인데요. 이 시간에 저희가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를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ETF에 대해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ETF들에 주로 많이 투자하시는데 오히려 의외로 국내 ETF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자산운용에서 미국 대표지수 ETF 보수를 굉장히 인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이후에 스파이라든지 QQQ 즉 이제 S&P 500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투자를 실제로 많이 하셨고 아무래도 그 이후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의 지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좋은 수익률을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S&P 500과 나스닥 100을 동일하게 추종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대표지수 ETF 총 4종을 보수 인하를 전격 실시하였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100 환오픈형 토탈 리턴 2종과 환해지형, 즉 달러와 원화의 변동을 해지한 환해지형 2종을 모두 연 0.05%에서 연 0.0099% 0.01%가 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인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수 인하가 일시적인 어떤 기간이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 쭉 인하가 되는 건가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보수라고 하는 거는 뭐 매수를 하실 때 또는 매도하실 때 한 번에 차감되는 그런 수수료 개념은 아니고 투자하시는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일할돼서 조금씩 빠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보수를 인하하게 된 거는 평생 이 ETF가 사라지기 전까지 지금 기준으로는 이 상태로 쭉 이 보수로 S&P 500과 나스닥 100을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미국 경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미국 경제로 보면은 저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몇 안 되게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또 이제 자주 이제 투자자분들 즉 저희는 이제 기관이나 개인 고객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께 전달해드린 메시지가 바로 성장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근데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이제 기업 실적들이 잘 받침이 돼야 되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만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주식을 보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말씀드린 실적을 EPS라는 수치로 많이 보시잖아요.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마냐, 그걸 이제 지표로 내놓는 게 EPS인데, 미국 기업들의 EPS, 특히 이제 S&P 500 기업들의 EPS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받침이 되는 증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뭐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결국에는 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한 인물 몇 분을 이제 한 슬라이드에 모아서 올해 2024년에 이분들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많이 출렁일 것 같거든요.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내가 잘 아는 이 인물들이 어떤 변수를 갖고 있을지를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어떤 변수인지를 이렇게 적어와 봤습니다. 맨 이쪽에 상단부터 보시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과 라가르드 ECB 총재잖아요. 이 두 명은 가장 중요한 이제 금리,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신경 쓰고 계시는 금리 이슈고, 가운데 이제 두 분이 올해 이제 다시 재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미국에. 그래서 이제 선거라는 것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고, 오른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이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이 사라져야 전 세계 경기가 돌아가는, 우리나라 수출에도 좀 영향이 많이 큰데요. 이런 좀 부분들. 그리고 2017년부터 계속되는 이제 미중의 무역 갈등.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래에 보시면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인데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 등은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이제 늘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지만 예상을 잘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러한 변수들은 우리가 다 예상을 합니다. 금리도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23년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장기채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올해도 미국 증시에서 이제 TLT나 CMF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 장기채 1배, 뭐 장기채 3배, 레버리지를 정말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사실 수익률은 많이 좋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좀 실질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맨 아래에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 두 분을 소환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제 기업 실적이죠. 그래서 기업 실적은 이제 3개월마다 정말 어김없이 이제 팩트로 숫자로 이제 증명을 해주고 가이던스를 제시함으로써 정말 앞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를 얘기해주는 지표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예상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가이던스라는 걸로 예상을 하긴 하지만 계속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기업 실적 하나고 그래서 저 기업 실적에 포커싱을 맞춰서 예상하거나 예측하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숫자로 증명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1년 이후에 미국 S&P 500의 주가 차트 추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이제 기업 로고로 좀 BI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미국은 2010년 전후로 해서 모바일 혁명, 애플의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플랫폼 혁명,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 뭐 아마존, 그리고 많은 SNS들, 최근에 넷플릭스까지 플랫폼 혁명이 미국에서 또 일어났고요. 최근에는 뭐 워낙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즉 AI 혁명이 미국의 기업들을 주도로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회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가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라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선진국으로 가는 유럽만 하더라도 사실 유럽에서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이 어디일까를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쉽게 떠올리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시총이 가장 큰 대표적인 회사들이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진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아니면 이제 루이비통을 보유하고 있는 LVMH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이들 기업만 보시더라도 사실 좀 최근 가장 개발 혁신이 일어나는 테크 기업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그렇죠.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미국은 이런 견조한 성장을 이뤄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침체가 오더라도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충격이 왔을 때도 계속 이제 통화 정책. 지금도 사실 부채가 엄청 뭐 우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성장에 받쳐주는 미국의 이런 계속해는 양적인 통화 정책들은 충격이 왔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내 투자자분들이 사실 작년 한 여름 정도부터 국채 투자를 또 많이 하셨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TLT나 뭐 세배 레버리지, TMF 이런 거를 작년 여름부터 많이 하셔서 작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올해 굉장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또 투자 적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미국에서 장기채 투자도 정말 많이 하셨고 숫자를 보니까 TMF 즉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전체 운용 규모가 현재 한 6.5조 원 정도 되는데 한 20%의 1.5조 원, 1.45조 원 정도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엄청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거고 거의 뭐 국가 기준으로는 저는 뭐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셔서 투자를 하셨는데 손실을 보신 부분들은 좀 많이 뭐 저도 뭐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왜냐면 원화를 팔아서 이제 달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다시 이제 대표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금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의 시기를 뭐 예상하셔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보통 이제 또 9월을 많이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9월, 12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와 과거에 이런 금리 인하를 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할지를 알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1990년 이후에 미국이 5번의 금리 인하를 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자주색으로 보이는 선은 미국의 기준금리이고요. 회색 선이 미국 채 10년물의 금리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차이는 이렇게 레벨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은 아무래도 같이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이제 회색의 막대 그래프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총 5번의 경기 침체 중에 4번이 경기 침체가 왔는데요. 이 중에서 한 번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나 이제 노랜딩, 그 계속 이제 침체가 없는 예. 그런 시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상황을 알아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95년이고 95년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95년에 금리 인하를 전후로 해서 주식, 채권, 달러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색칠해 놓은 이제 파란색 선인데요. 오른쪽이 이제 MSCI 월드, 대표적인 글로벌 주식의 지수, 그리고 가운데가 채권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 마지막에 이제 달러 수익률인데요. 인하 전 3개월, 인하 후 3개월이 각각 전 세계 주식, 주로 이제 MSCI 월드도 이제 미국 주식이 거의 60, 70%인데요. 주식, 채권, 달러 모두 전후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가 견조했을 때의 금리 인하, 95년에도 좀 보험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그때 완만하게 한 3차례 정도, 75bp 정도 인하했습니다. 이때는 주가 수익률이 아무래도 경기가 견조하니까 주식도 실적을 내는 상황에서 주식도 좋았고 채권은 뭐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니까 보통은 인하 전에 실질금리의 가격이 많이 반영되니까 좋았고 인하 후에도 당연히 금리를 좀 내렸으니 계속해서 채권은 좋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달러입니다. 달러.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 원화나 환율 이런 거 관심 많으시고 저도 요새 여행 많이 가니까 예. 달러가 이렇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울상을 많이 지으세요. 근데 미국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주가가 좋으니까 계속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달러가 좋았다. 95년을 보니까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보셨을 때 주식 채권 달러가 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올해 선거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뭐 한 3월, 4월, 5월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 쭉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스마트한 미국 대표 지수 투자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대비라는 단어를 제가 ETF 업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고 머릿속에 가장 담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측하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전략을 짜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스마트한 미국 대표지수 투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토탈 리턴이라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제 TR로 종목명 뒤에 붙어있는 상품이 이런 토탈 리턴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오는 배당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말하는 게 이제 TR이고요. 두 번째로는 더 심플하게 저보수, 그러니까 총 보수 비용이 낮은 상품을 고르시면 아무래도 장기 투자, 이거 대표지수 투자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연금 계좌에서나 ISA 등등에서 많이 하시는데 보수를 낮은 ETF를 선택하시는 게 굳이 이제 비쌀 상품을 예를 들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도너츠 맛집이 있는데 굳이 맛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플렉스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굳이 비싼 집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좀 보수를 낮은 상품을 고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탈 리턴 방식이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를 좀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토탈 리턴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 국내 주식형도 있고 이제 미국 대표지수 등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잘 모르시기도 하시고 약간 생소한 단어니까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도 약간 오해가 있으셔서 제가 오늘 미주부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예. 오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명 뒤에 TR, 즉 토탈 리턴이 붙으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정하지 않고 뭔가 다른 지수가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명칭을 한번 이렇게 분해해 봤습니다. 보시면 코덱스 미국 S&P 500 TR ETF거든요, 명칭이. 그러면 코덱스는 이제 저희 삼성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ETF 브랜드 명이고요. 미국 S&P 500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S&P 500. TR이 자동으로 배당을 재투자하는 운용 전략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동일하게 S&P 500을 추정하되 배당을 지급해드리지 않고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해드리는 방법을 이제 PR, Price Return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하게 S&P 500 그리고 그 아래 보시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ETF 동일하게 미국 나스닥 100을 추정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지수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대표 지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최근에 사실 이제 배당을 받는, 즉 ETF에서 이제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나온 배당 재원을 분배금으로 드리는 이제 월분배형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월분배, 즉 배당을 받아서 본인의 캐시플로우를 또 노후를 이제 잘 준비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류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대표지수 투자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우리의 필수 영양소와 같은 좀 투자 칩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탈 리턴 방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TR 방식이 아무래도 배당금,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뭔가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PR보다 보수가 더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실 TR 방식이 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좀 오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 보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운용 보수, 그리고 증권사 LP 보수, 신탁 사무관리 보수 등을 합친 보수를 말씀드리고요. 기타 비용이라 함은 ETF가 추정하는 기초지수의 사용료, 그리고 ETF의 회계감사 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인 지출 비용을 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TR이 총 보수가 비싸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이 오해를 푸셨길 바랍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정말 많은 걸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근데 투자자분들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TR 상품이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내년 시행으로 예고는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금수세가 도입이 되면 토탈 리턴 방식은 상장 폐지된다 이런 우려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장 폐지되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먼저 이제 금투세의 토탈 리턴 방식은 없어져야 된다. 아니면 뭐 상장 폐지해라. 라고 이런 문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왜 이런 우려들이 있었냐면 토탈 리턴 방식은 이제 배당을 재투자해야 되는데 금투세에 따르면 이제 재투자하지 말고 그러니까 1회 이상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된다. ETF면 분배를 해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리턴 방식이 계속 운영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들 때문인데요. 저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토탈 리턴에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프라이스 리턴, 저희도 이제 타사와 같이 프라이스 리턴 방식으로 배당 나온 거를 이제 분배금으로 드리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탈 리턴은 계속 유지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상장 폐지는 없을 거고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운용을 해서 미국 대표 지수를 저보수로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대대손손 저보수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이 배당금,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인 소득이 얼마 이상이고 그게 이제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이게 합산소득으로 합산과세가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 배당금 재투자 방식은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셨는데요. 만약에 우리 ETF, 뭐 펀드도 마찬가지인데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 즉 이제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현재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세로 15.4% 과세가 되고요. 그 배당금이 말씀해 주셨던 금융투자 종합과세 2천만 원 미만까지는 이제 원래대로 과세를 하지만 이후가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과세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TR의 장점인데요. 토탈 리턴은 배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재투자를 해서 과세를 물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과세를 이제 내가 매도하는 시점까지 이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세하지 않고 그 금액을 모아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고려가 된다면 뭐 저는 토탈 리턴 방식이 뭐 단기 투자에서는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는 없어도 우리의 장기 투자에서는 분명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삼성자산운용에서 보수 인하 말고 또 다른 좋은 소식도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수 인하도 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오늘 우리 미주부 구독자분들께 저희 코덱스 ETF가 준비한 이벤트를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렸던 보수를 얼마로 인하했는지를 맞추는 퀴즈 이벤트가 있고요. 이 이벤트는 이제 커피 쿠폰을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벤트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 드리는 공유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수 인증을 10주 이상 하시면 삼성전자의 엄청 큰 85인치 텔레비전. 대박인데요. 네, 갖고 싶은데요. 텔레비전하고
에어드레서. 예. 예, 고깃집 가시면 냄새 나는 때 음. 털어주는 에어드레서, 그리고 로봇 청소기. 저 진짜 이거 사고 싶은데 예. 비싸더라고요. 로봇 청소기 등 해가지고 총 이벤트를 총합해서 625분에게 예.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인증도 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경품들도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오늘 말씀하신 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상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평소에 이렇게 구독해서 찾아뵙고 있는 미주부 채널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광이고요. 저도 이제 ETF라는 금융상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이 ETF를 많이들 활용하셔서 네.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노후 준비 등등해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보수인한 상품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표님하고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내내 정말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말씀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했는데요. 다음에도 또 좋은 콘텐츠로 네. 좀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